약물 치료가 아무래도 파킨슨 병의 어떤 속도를 굉장히 지연시킬 수 있거나 이제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좀 일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파킨슨 병에서의 운동 치료는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 파킨슨 병 환자들의 운동 처방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은 개별 환자의 상태에 맞춘 그런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균형, 그리고 이제 낙상 예방, 유연성, 근육 강화 등 이렇게 좀 포괄적인 프로그램이 담긴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운동 처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개별 환자의 상태에 맞춘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균형과 낙상 예방, 근력 강화, 유산소 운동, 그리고 기능적 동작 훈련을 조화롭게 포함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꾸준히 운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적인 스트레칭과 동적 스트레칭은 둘 다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적 스트레칭이 파킨슨 환자의 경직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정적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근육을 이완시킨 상태에서 15초에서 한 60초 정도 유지를 하면서 근육 가동 범위를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운동을 했을 때 근육 경직과 관절의 뻣뻣함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이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유지시키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경직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보통은 이제 정적인 스트레칭을 통해서 관절을 계속 좀 정적으로 이완을 시키는 과정이 중요한데 동적 스트레칭을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관절의 범위를 한번 좀 늘려놓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동적 스트레칭을 통해서 준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정적 스트레칭을 하는 방향으로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동적 스트레칭은 어떤 동작을 좀 반복하면서 스트레칭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깨 돌리기라든지 팔 돌리기 이런 것들이 이제 동적 스트레칭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적인 스트레칭은 이제 스트레칭 자세를 이제 한 자세로 고정해서 좀 유지하는 방식의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관절을 이제 구부린 상태로 잡아주면서 저항을 줘서 좀 오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동작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지하는 것이 정적 스트레칭이고 그걸 반복하는 것이 동적 스트레칭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일단 파킨슨병 환자분들에게는 그분들이 가능한 운동을 약간의 고강도로 지속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을 이제 아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지속할 수 있는 선에서 계속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초기 단계는 보통 한쪽 팔, 다리 정도에만 증상이 있어서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눈에 잘 띄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약을 드셨을 때 크게 문제가 없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은 유산소 운동인데요. 보통 뭐 걷기, 수영 이런 운동을 30분 정도씩 거의 매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주 4, 5회 정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매일매일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균형이라든지 근력 강화 같은 운동을 뭐 주 2, 3회 정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진행한 단계를 이제 중기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양쪽 팔, 다리에 다 증상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운동의 목표가 안정적인 균형을 잡는 것을 목표로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균형 운동이 중요하게 되고 근력 운동, 스트레칭 같은 운동이 좋아서 태극권이나 서서 하는 스탠딩 요가 같은 운동을 추천드릴 수 있고 이때도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넘어지지 않는 안전한 범위 내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후기 단계는 이제 누워 계시는 분들, 그리고 휠체어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의 경우 다른 운동에 좀 제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수동적인 스트레칭, 그러니까 보호자나 치료자가 해주는 관절 운동 같은 스트레칭이 도움이 되고, 또 호흡 운동이 도움이 돼서 폐활량이랑 심장 기능을 유지해주는 호흡 운동을 매일 10분 정도씩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파킨슨병의 증상을 완화하고 진행을 막는 데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근력, 균형, 유연성, 그리고 정신적 건강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와 병행을 해서 이제 하셨을 때 큰 시너지를 내실 수 있겠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는 자세 불안정성과 균형 감각 손실이 특징적이기 때문에 운동 프로그램은 주로 균형을 개선하고 자세를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위해 고유 수용성 감각 훈련이 포함되고, 이것은 몸의 위치나 움직임을 인지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한 다리로 서 있기, 또 불안정한 표면에 서 있기 같은 균형 운동이 도움이 되고, 앞으로 걷기, 뒤로 걷기, 옆으로 걷기 같은 다양한 방향으로 걷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파킨슨 환자분들의 보행은 굉장히 특징적으로 보폭이 짧아지는 종종걸음을 걷게 되고, 또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는 동결 현상으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것에 대한 보행 훈련도 낙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보행 훈련 같은 경우는 보폭을 넓히기 위해서 발을 높이 드는 것이 중요한데, 허벅지를 든다라고 생각하는 형태의 보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어떤 선을 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행을 하거나, 어떤 청각적인 사인을 통해서 규칙적으로 리듬감 있게 걷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는 보행을 좀 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동작으로 만들어서 동결 현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파킨슨 환자분들을 위한 스트레칭은 관절의 가동 범위를 유지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팔꿈치나 어깨, 무릎 이런 쪽으로 이완시키고 수축시키는 그런 동작들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요가에서 사용하는 그런 일반적인 스트레칭 중에 그 환자분이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스트레칭 등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운독 자세라든지 아니면은 의자를 잡고 허리를 내리는 그런 자세라든지 그런 자세들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어깨 동작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정적 스트레칭이죠. 이렇게 유지를 해주면서 저항하는 이런 동작들도 도움이 되고요. 우리가 그 밴드를 사용해서 하는 저항 운동들 하게 되는데, 고무 밴드 아시죠? 운동 밴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어깨의 관절을 이렇게 늘려준다든지, 팔을 이렇게 내리면서 또 어깨 관절을 또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런 동작들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파킨슨 환자뿐만 아니라 이제 퇴행성 뇌질환 있는 경우에도 그 근력 운동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근력 운동을 통해서 신경율의 이제 뇌신경 활성 인자, 성장 인자,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그런 분비를 촉진을 시키고, 또 뇌 자체의 혈류나 산소 공급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은 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 외에도 호르몬 중에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를 낮추고 세로토닌 촉진을 높이고, 또 항염 작용, 염증을 줄이는 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신경, 뉴런이라 그러는 신경세포가 잘 유지되도록 조절하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의 난이도도 사실 좀 중요한데, 파킨슨 환자분들이 사실 고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운동이나 새로 시작하는 운동보다는 조금 일상생활에서 접했던 운동들부터,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쉬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내가 내 몸에 대한 인지가 생겼을 때 조금 더 고급 전문가를 통한 운동들을 더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뇌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운동 기능 저하가 우리가 이제 가장 잘 보이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운동 기능이 얼마나 회복하는지 환자분들을 보면 아무래도 재활 치료를 굉장히 성실하게 받으신 분들이 기능 회복을 훨씬 더 잘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육을 써서 그 근육을 작동시키는 그 뇌 부분을 계속 활성화하는 자극을 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은 사실 뇌 질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뇌 질환이 있더라도 뭐 그것이 뇌혈관성 질환, 뇌경색이나 뇌출혈 또는 퇴행성 뇌질환, 뭐 치매라든지 파킨슨병, 그 외 다양한 그런 운동 질환들에 이제 걸렸을 때도 그런 운동을 통해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치료 운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사실 이제 환자분이 그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운동이 얼마나 효율적인 운동인지, 계속 하고 싶은데 너무 재미가 없거나 그런 운동이거나 내가 너무 낯선 운동이거나 그런 운동들은 사실 적합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속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운동들을 제시를 하고 이 중에 좋아하는 거를 하시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좋아하고 잘 맞는 운동을 찾아서 그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